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그 공정하다는 착각의 책 앞에서부터 천천히 제가 지금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승자와 패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1번입니다. 자, 이게 그 경제적으로나 도덕적, 문화적으로 이제 그 흔히 말해서 패자로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못나서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이제 그 어떤 패배 의식을 비롯해서 자, 뭐 로봇이라는 게 나와서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건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이게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존 엘리트에 대한 불만을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로봇이나 AI가 대체하는 그런 기술 발달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술 관료적 정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술 관료적 정치가 그 직전 영상에서 말했던 테크노크라시하고 이게 유사한 개념이에요. 극소수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 정치와 행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기술 관료적 정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 분배보다는 효율성, 자, 분배보다는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우선하고, 자, 경제적인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기술 관료적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숫자에 강해요. 수치에 강하기 때문에 숫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공론화, 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자, 정리된, 요약된, 그리고 효율성을 우선시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관료적 정치가 이 사회에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돈이 안 되는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굳이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모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 교수님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을 되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능력주의가 뭔지를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이게 심해지고 있는데, 저번에 수업 시간에 1대 99를 얘기했어요. 1대 99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이런가 보지. 나는 원래 이걸 할 자격이 있어. 나는 원래 못했으니까 난 이런가 보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고착화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능력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말로는 기회균등인데 이게 능력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착각이 그래서 제목이 공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착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책의 제목을 이제 그 다소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상당히 뭐 공정하게 뭐 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고 기회균등 뭐 이것저것 다 좋은데, 이게 어쩌면 자,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인데요. 사회적 이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국가는 평등 수준이 높다라고 돼, 뭐 스웨덴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게 한 권의 책에 이걸 나름대로 요약해서 담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이나 덴마크, 흔히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 국가의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만 언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각 나라의 이 배경이나 이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뭐 사회적 이동이 가장 잘 일어난다라고 해서 뭐 어떤 나름대로 그 나라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의 뭐 장점이나 단점도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조금 생략이 돼 있는 상태의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권의 책에 이걸 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6번입니다. 자,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선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대학교를 안 나와도 만약에 본인이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다른 얘기가 돼요. 이 책에서는 지금 대학교 학벌을 가지고 이걸 또 나누기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긴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냐 적냐가 사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뿌리가 생긴 나라라 가지고 돈이 많냐 적냐가 아주 큰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의 얘기가 이제 이 능력주의가 변질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예전에 동서양에 뭐 흔히 말해서 공자 맹자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 플라톤이요 쭉 올라가면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그때 철학가 사상가들도 아주 뛰어난 인재가 공공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믿었는데, 특히 이제 능력 더하기 미덕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날은 능력만 남고 미덕이나 지혜가 사라져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니,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능력도 있고 미덕도 있고 지혜도 이렇게 다 있는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저자는 대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덕과 지혜가 빠지고 능력만 가지고 사회에 흔히 말해서 지도자, 리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승자와 패자는 사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양극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상당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교재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좀 이론적인 얘기가 있는 거고, 공정하다는 착각은 좀 실질적인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책을 굳이 다 안 읽더라도 제 설명만 듣고도 아마 어떤 의도인지는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소감에 좀 잘 남겨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지금 지장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영상들을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면은 시간이 될 때 하나씩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화면을 볼 게 아니라 그 라디오 듣듯이 들으면서 다니셔도 뭐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수업이 아니라 제가 뭐 다른 부가적인 영상들을 많이 또 올릴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음성만 듣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